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월가하고 투자 시장은 한결같이 비이성적 과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일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투자 시장의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특히 노보그라츠가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미국의 증시가 지금 비이성적 과열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보그라츠는 월가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자산운용 CEO입니다. 사실 비이성적 과열은 앨런 그리스펀이라고 연준 전 의장이 있거든요. 이분이 최초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제 비이성적 과열에 대한 경고를 한 이후에 시장이 20%가 빠졌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연준 의장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노보그라츠나 뭐 언론이 계속해서 비이성적 과열 뭐 이런 부분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당장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무게와 일반 언론과 월가의 CEO들이 하는 이야기의 무게는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비이성적 과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부정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이성적 과일이라고 말하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데요. 실물 시장과 투자 시장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 이유는 유동성 공급이 워낙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2, 4분기의 다우지수는 지금 17.8%가 급등했습니다. 87년 1, 4분기 이후에 최대 폭이라고 얘기하고요. S&P 500 지수는 20%가 올랐는데 이건 98년도 이후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나스닥은 30.6%가 급등했거든요. 99년 이후로 최고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죠.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97년, 98년, 99년.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아시아권에 위기가 있었고 한국도 위기였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부 다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위기 때 굉장히 큰 상승폭의 변화들을 맞고 있다.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풀렸느냐? 1월 중순에 주요 10개국의 중앙은행 보유 자산을 보니까 6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198조 2천억 원. 이건 뭐 어마무시한 돈이죠. 물론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내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우리나라가 1300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는 거죠. 결국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변화인 건데 이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때마다 정부는 이제 두더지 잡기 식으로 제재를 하면서 상승의 힘을 낮추려고 노력하겠지만 유동성을 제어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2022년 말이나 2023년이 되어야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동성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간 부동산 이슈는 쉽게 제어하기는 만만치 않다.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옵티마이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어쨌거나 뭐 주요국의 정부 또 중앙은행이 이미 풀었거나 앞으로 풀 예정인 부양체의 규모는 거의 2경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이 유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만약인데요, 이런 버블이 위험으로서의 현실화 가능성이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경기 둔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경기 둔화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건 뭐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거품 붕괴가 나타날 만한 트리거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동을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은행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신용 경색이 나타나겠죠. 그럼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 둔화가 심해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산 가격에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누가 봐도 지금 상황은 거품이고 실물과 투자 시장의 괴리감이 크다라는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붕괴를 일으킬 만한 트리거가 뭐가 되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붕괴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의 파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야 될 게 전 세계 기업,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입니다. 기업의 파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버틸 수 있었던 주된 동력은 부채였습니다. 부채를 계속 쌓아오면서 버틴 거죠. 그래서 잘 버텼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3, 4분기에 잇따라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받은 기업이 3,604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전년에 비하면 26%가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채라는 것은 은행의 대출도 있고요. 주식의 매각도 있고요. 정부 지원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면 3, 4분기 말 정도에 파산의 물결이 올 수 있고 9월과 10월에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짐 밀스테인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재무부도 지금 상황을 쉽게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데이터도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 파산연구소라고 있어요. ABI인데 올 4월부터 6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죠. 미국 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기업이 1,891개라고 조사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 증가한 겁니다. 물론 1월 달부터 3월까지 올 초도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올해 파산 기업은 지난해를 훨씬 더 뛰어넘을 거라는 진단을 하고 있죠. 지난해는 6,800여 기업 정도가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기 침체,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 2021년도 만만치 않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W자,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재진입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미 군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은 로빈후드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 개인들의 참여율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폭 늘어난 상황인데, 그런 개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섣부르게 시장을 전문가들처럼 보시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단타 내지는 데이 스윙,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 상반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S&P 500 3배수 종목인데요.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7월달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파란 선이 7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612일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612일선에 맞고 떨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7월 첫 주에
샀다가 팔았다가를 계속 반복하셨다면 물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고점에서 사고 저점 떨어졌을 때 팔고 다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했다면 수익이 없겠죠. 그것처럼 박스라는 것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실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데이나 스윙이나 단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300일선 600일선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지금 모양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뭐 시장은 알 수 없는 거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만 하여튼 그림 자체는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기까지 본다 그러면 기대이긴 하지만 요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뭐 이건 뭐 그냥 상상입니다. 그런 상상도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거품이죠. 거품인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품이 언제 터지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들어가셨다면 시장을 예리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잠재적 위험 요소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좋겠다. 백신과 치료제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주제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